자, 연속해서 명사의 복수형 살펴보자. 첫 번째는 우리가 명사의 복수형에서 형태를 정리하고 있고, 복수형 형태가 어떻게 생겼을까에서 일반적 형태를 정리했죠. 일반적 형태라면 흔히 말하는 규칙적인 변화. 그래서 여기는 주로 s를 붙이는 형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봤어요.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예외적 형태. 그럼 s를 안 붙이고 쓰는 이 방법을 옛날엔 불규칙 변화다 이렇게 했는데, 자, 예외적 형태에 관해서도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해서 같이 살펴보자. 자, 쭉 읽으면서 정리해보자. 첫째, 사람형의 복수형은 뭘 써요? 주로 en을 쓴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걸리는 것이 man이죠. 즉, 예를 들어서 man의 복수형이 뭐냐? 그럼 원래는 man에다 en을 붙여야 돼요. 근데 어미가 어차피 우리가 전 시간에 man이 단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약속어다. 즉 생략형 줄임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man을 복수를 쓸 때 man을 할 필요 없이 어미가 겹치고 있으니까 복수형은 man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먼도 그렇겠죠. 우먼도 역시 이것이 생략형 단어니까, 따라서 복수형을 만들려면 원래 우먼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an, en 겹치니까 women이라고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외에도 물론 거기에 child, children, brother, brethren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중간에 모음을 바꿔서 복수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오가 들어가 있으면 이가 된다. 그리고 또 이가 있으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죠. 그래서 그게 단어들을 읽어보시고요. 다음 178페이지에 자, 이제 B번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SIS로 된 단어, 즉 단어의 어미가 SIS로 된 단어, 주로 이제 그리스 계통의 단어인데 복수형이 되면 SES가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아시스는 오아시스, 또 뉴로시스는 뉴로시스,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겠어요. 참고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어미가 OUSE로 되어 있을 때 복수형은 IC가 된다. 그래서 마우스의 복수는 마이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라우스 이지어 복수는 라이스라고 정리하는데, 자, 우리가 마우스의 복수는 마이스다. 그런 거 다 알죠. 근데 만일 이미 했듯이 미키 마우스라고 됐을 때 미키 마우스의 복수는 뭐라고 쓸까? 그런 문제죠. 그럴 때 미키 마이스라고 쓰면 맞을까 들까? 이렇게 쓰면 들겠죠. 왜냐하면 마우스의 복수는 마이스지만 미키 마우스는 고유명사니까, 따라서 복수형을 만들 때는 그대로 미키 마우스에다 복수를 써야 된다. 그래서 미키 마우스 이렇게 쓰는 것 참고해서 기억을 해둘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은 세 번째, 어미가 바뀌어서 복수형이 되는, 이것은 주로 라틴 계통의 단어들인데 참고해서 기억을 해보세요. 먼저 ON이나 UM의 어미는 복수형이 되면 A가 되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건데, 자료를 데이툼, 근데 우리는 보통 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데이터는 복수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커리큘럼, 역시 교과 과정이죠. 커리큘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곧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간에 피노미난, 역시 현상이라는 말인데 피노미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데이터란 단어가 과연 복수 취급일까 단수 취급일까? 원래 데이터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US 어미로 끝나는 단어 복수형이 되면 I가 된다. 그래서 focus, foci 또는 stimulus, stimuli.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alumnus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보자. alumnus는 원래 졸업생, 동창생이라는 라틴 말인데 복수형이 되면 US가 I로 고쳐지니까 alumni가 되겠죠. 그런데 C번 경우를 보시면요, 어미가 A로 되어 있을 때는 이때 복수형은 AE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네 번째 단어 alumno라는 단어가 여자 졸업생, 여자 동창생이에요. 그럼 alumno의 복수형은 alum니다. 그래서 옛날엔 이제 2000년 초기에는 이런 시험 문제까지 나왔었죠. alumnus는 alumni이지만 alumno는 alum니다 하는 것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물론 요즘은 복수형의 구조,
즉 이 꼴을 만드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쭉 읽어두시면 되겠죠. 다음 178페이지 맨 밑에 단수 복수가 동일한 형태가 정리가 되죠. 자, 어떤 단어는 단수도 복수도 똑같다. 특히 이형 동물이 그렇겠죠. 즉 sheep, 양은 sheep, 양이라는 말도 되고 양들도 되고 deer, 사슴도 되고 사슴들도 되죠. 또 reindeer, 술록이라는 말인데 술록들도 가능할 수 있다. s를 안 붙인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B번의 다음 페이지 물고기나 새 이름은 단수 복수 그대로 써요. fish 단수 복수 그대로 쓴다 이 말이죠. cod, herring, trout. 여러분들이 salmon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이 salmon, 연어인데 역시 단수 복수 그대로 쓰게 되죠. 또 우드카 또는 패전 이런 새 이름 역시 단수 복수 그대로 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단수 복수가 동일한 형태는 C번 경우 볼 수 있죠. 즉 단어가 S로 끝난 명사가 있어요. 그럼 S로 끝난 명사가 뭘까? series, cause 거기에 보면 species, means 또 아니면 국민 중에서 Swiss, French 또는 English 이것은 치찰음이죠. 이런 단어는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D번 참고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수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S를 안 붙이게 되죠. 100라는 단어가 500 해도 그냥 500가 아니라 500. 또 1000이라는 단어가 1000인데 3000 해도 3000 이런 식으로 수 단위는 S를 안 붙이는 것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 다음 이 복수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단수 복수가 동일한 형태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실 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 방법이든 아니면 예외적 방법이든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문제는 두 번째 사항이 중요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 자 다음에 있듯이 복수형의 주의할 용법. 자, 복수형을 쓸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또 복수형을 써놓고 이걸 단수로 볼까 복수로 볼까 하는 문제 발생되는데 이게 중요한 문법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정리가 첫 번째가 단수꼴인데 꼴이면서 자, 어떤 명사가 단수꼴인데 이것이 물론 단수 취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수꼴이면서 복수 취급이 되는 명사가 있다. 취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단수꼴이면서 단수 취급이 되기도 하지만 복수 취급이 되는 이 명사를 뭐라고 할까? 이것은 주로 집합체 명사가 되겠어요. 집합체 명사들이다. 아시겠죠? 그럼 집합체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단수꼴이면서 단수 취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수 취급을 하는데 복수는 우리가 이미 앞에 수의 일제에서 했듯이 어떤 단수꼴이 복수 취급이 된다 하는 것은 뭐예요? 구성원들을 말할 때 들을 의미할 때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복수 취급이 된다. 이것을 일본식 한자말로 군집체일 때 이렇게 말하는데 군집체라는 말은 조금 불편하니까 여러분들 구성원들을 개별적으로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복수 취급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것들은 집합체 명사들인데 그럼 집합체 명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집합체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족 또는 학급 또는 팀, 마을 등등 굉장히 많은 단어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이죠. 즉 빌리저스 또 빌리저 마을 사람 마을이죠. 빌리지 자, 이런 경우라든지 그 외에도 청중 오디언스 등등 이런 것들이 일반 집합체에 속하게 된다. 승무원하면 또 뭐라고 했어요? 크루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 여러분들 주의해서 기억을 해보세요. 즉 family, class, village, committee, audience, club, team, crew, group 이런 단어죠. 자, 이런 것들을 일반 집합체다. 그럼 이 일반 집합체는 단수꼴로 쓰였을 때 일반적으로 단수 취급을 하겠지만 구성원들을 나타낼 때는 복수 취급이 되더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노트 부분까지 아예 기억하자 이 말이죠. 일반 집합체 말고 특정 직업을 나타내는 집합체가 있어요. 직업의 집합체.
그럼 특정 직업이 집합체니까 더를 붙이게 돼요. 더 집합 명사를 쓰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경찰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경찰 하면 많은 구성원들 중에서 경찰이란 어떤 특수 여건을 가진 사람들 하니까 더 팔리스 이렇게 쓰는 거죠. 또 목사하면 더 카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특정 직업을 나타낼 때는 더를 붙인다 이 말이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단수 꼴이면서 대개는 단수 직업이지만 구성원들을 나타낼 땐 복수 직업이다. 자, 이 개념을 주의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집합체 이름의 명사, 일반 집합체나 특정 집합체의 명사들은 단수 꼴일 때 보통은 단수 직업이지만 구성원들을 나타낼 때는 복수 직업이다. 그럼 이걸 문제를 보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예문을 보세요. My family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나의 가족은 그리고 5명이다. 그럼 나의 가족은 하면 이거는 나의 가족이란 한 덩어리를 말한다 이 말이죠. My family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한 덩어리니까 단수다. 내 가족은 한 덩어리다. 따라서 is를 써서 is composed 5 members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두 번째는 내 가족은 모두 기쁘다. 그럼 내 가족은 모두 기쁘다. 그럼 이때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내 가족들이 기쁜 거죠. 가족 구성원들이 기쁜 거지 가족이라는 덩어리가 기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구성원들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복수 취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 근데 자칫해서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야. 내 가족들은 그래서 my families 라고 쓰면 차라리 내 가족들이니까 구성원들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 가족들 하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가족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본살림 차려놓고 대전 가서 한 살림, 부산 가서 한 살림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가족이라는 집합명사는 일반적으로 단수꼴로 써야죠. 가족들로 쓰일 때는 언제야? 우리 동네 10가족이 살고 있다. 그럼 가족들이 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를 제하고는 이 집합체는 단수꼴로 쓰니까 따라서 단수꼴을 가지고 단수 취급이냐 복수 취급이냐 이걸 주의해서 기억을 하라는 뜻이죠. 자, 그 밑에 예문을 생각해 보세요. 자, 노트 부분에 역시 아래 집합체는 특정 직업인데 특정 직업을 해서 덜을 붙여요. 따라서 이것도 한 단위의 개념은 단수 취급이고 구성원들은 복수 취급이 된다. 해서 the police 경찰, the clergy 목사, the peasantry 농부, the reserve 예비군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거기서 보니까 the police 경찰은 is required to improve itself in several ways. 여러 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면 경찰이 개선이 요구된다 했으니까 이건 구성원들이에요? 아니면 경찰이란 구성체를 말하니까 한 덩어리다. 이렇게 되죠. 근데 두 번째, the police 경찰은 그 범인을 찾고 있다. 그럼 이 경찰 덩어리가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찾고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the police are looking for를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가 하면 the clergy 목사는 그리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이보스 이혼해. 이럴 때 이것은 목사들이 반대하는 구성원들도 될 수 있고 목사란 어떤 집합 덩어리가 말할 수도 있으니까 단수 복수를 다 쓸 수도 있다는 것 참고로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집합체 이름이 나오면 일단은 단수꼴로 쓰는 게 중요하겠죠. 단수꼴로 쓰였을 때 이걸 단수로 보느냐 복수로 보느냐 그럴 때 이것이 한 덩어리 취급이 되면 단수꼴이 취급이 되지만 구성원들을 나타낼 때는 복수 취급이다. 이것은 문맥을 따져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집합체 중에서 단 늘 복수 취급이 되는 집합체도 있어요. 집합체인데 이거는 뭐냐면 막연한 집합체다. 막연한 집합체. 이것은 그 자체가 복수예요. 그 자체가 복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건 항상 복수 취급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people 이 단어를 보세요. 그럼 people 단어가 이미 뜻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당연히 복수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people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cattle 이라고 쓰면 이것이 가축이 아니라 가축들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단어 자체가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막이라는 집합체는 항상 s를 안 붙이고도 복수 취급이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swine 여기 쓰면 돼지들 이것도 역시 s를 안 붙이고도 늘 복수 취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연한 집합 명사들은 그 단어 자체가 복수 의미 있으니까 늘 복수 취급이 된다. 그래서 180페이지에 보시면요. people 사람들, cattle 가축들, swine 돼지들, poultry 가금류들 그리고 그다음에 offspring 있죠. 이것은 후손들이에요. 또 범인, 기생충들 이런 거 참고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따라서 people을 써놓으면 people이냐 is냐 아냐 당연히 are를 쓰겠죠. people are apt to think themselves faultless 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faultless 결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또 there are many cattle 이때 cattle에 s를 안 붙여도 many cattle이 되는 것은 캐틀 자체가 이미 가축들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목장에는 많은 가축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때 people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people 하면 보통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더 people 하면 뭘까? 물론 그 사람들 할 때도 있겠죠. 지정돼서. 근데 더 people 하면 주로 그 국민들 하는 말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혹시 people 하면 뭘까? people 하면 한 민족이라는 뜻이 돼요. 또 peoples 하면 여러 민족들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 people의 여러 가지 의미도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단수꼴이지만 복수 취급이 되는 경우는 집합체 이름이다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주의사항. 집합체 명사들이 단수꼴이 단수 취급이 될 때가 있고 복수 취급이 될 때가 있다. 특히 복수 취급이 될 때 주의해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반대 현상을 보자 이 말이죠. 복수꼴 명사인데 단수 취급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명사는 복수꼴인데 단수 취급이 된다. 그럼 이 경우는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학문, 병, 운동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해당이 되겠죠. 자, 학문, 병, 운동이 SO 된 명사들 이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교재를 보면서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죠. 학문이나 병이나 신체 부위 운동명 중에서 S로 끝나는 명사 이것은 늘 단수 취급이 된다. 무슨 말이냐? economics 경제학이죠. S를 붙였어요. 또 physics 물리학이고 statistics 통계학이고 pedagogics 교육학이고 missiles 홍역이고 piles 치즈를 말하죠. browse 눈썹이고 billiards 당구 이렇게 되죠. 또 테니스 이런 것들 자 이런 단어들은 S로 끝났지만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런 건 일반적으로 이름이지 그것이 복수의 의미가 전혀 없으니까 단수 취급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경제학은 어렵다 하면 economics is rigorous이지 R라고 쓰면 틀린다 이 말이죠. 또 물리학은 과학의 본질이다 할 때 physics is라고 쓰겠죠. is essential in science라고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학문명, 운동명, 신체부위명, 병명 이런 것에 S로 끝난 명사는 단수 취급이다. 쉽게 되겠죠. 근데 거기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노트에 색연필 표시를 해서 만일 economics가 경제라고만 쓰인다든지 경제학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또 statistics가 특히 statistics를 주의해서 기억하면 돼요. 이게 통계학이 아니라 통계 자료들이 된다든지 또 politics가 정치학이 아니라 정견들이 된다든지 athletics가 운동 즉 체육이 아니라 운동 경기가 된다든지 에딕스가 윤리학이 아니라 도덕적 관념이 된다든지 또 지네틱스가 유전학이 아니라 유전적 특징이 되면 쉽게 말하면 학문의 이름에
이것이 학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지닌 경우는 복수로 본다. 여기다 색연필 표시를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the candidate, 그 후보자는 announced, 발표했어요. 많은 정견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럼 이때 many politics라고 쓰게 된다 이 말이죠. 절대 이걸 단수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런가 하면 statistics, 통계 자료들은 그럼 show냐 s를 붙이냐 할 때 역시 복수 취급을 하는 거죠. 통계 자료들은 보여주고 있다. Price is very high. 물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복수꼴이면서 단수 취급이 되는 것들, 학문명, 병명, 운동명, 신체 부위명 중에 S가 된 거다. 두 번째, 자, 형용사에 S를 붙여서 명사가 된 단어들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에 S를 붙여 명사가 된 것,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에다 S를 붙이면 뭐가 되죠? news, 소식이 되죠. 이런 것들을 말해요. 또 saving에 S를 붙이면 저축이 되겠죠. 또는 거기에는 builds에 S를 붙이면 식량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형용사에 S를 붙여서 명사가 됐다 하는 것,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죠. moveable 하면 동산, 또 거기에 valuable 하면 귀중품, 이런 거 있는데, 자, 이럴 때는 당연히 단수 취급이 된다는 사실이죠. 가령 예를 들어 she put, 그자는 두었다 많은 귀중품들을 할 때 여기에 valuables가 S로 되어 있지만 많은은 단수 취급을 해서 many를 붙이는 게 아니라 much를 붙여야 돼요. much valuables in the safe, 금고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저축은 어떻다? savings 하면 이때는 R을 쓰는 게 아니라 is를 쓴다. 이렇게 해서 형용사에 S를 붙이면 뭐가 된다? 단수 취급이 된다. 이 명사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자, 적어두세요. 원래는 그렇게 발전이 안 된 거지만 여러분들이 혼동되니까 아예 거기다 기억해 두세요. 단 굿에 S를 붙이면 이게 상품들이 돼요. 상품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늘 복수 취급해요. 원래 형용사에 S를 붙인 건 아닌데 굿 좋은에 S를 붙인 것처럼 보이니까 굿즈는, 상품들은 늘 복수 취급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래서 형용사에 S를 붙인 명사는 단수 취급이 되지만 굿에 S를 붙인 명사, 상품들은 복수 취급이다를 함께 묶어서 기억하는 게 우리 공부할 때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음은 181페이지에 그 다음 세 번째, 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죠. 어떤 명사에 S를 붙였어요. 근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명사에 S를 붙였더니 의미가 달라진다. 이것을 이름하여 의미가 바뀌었으니까 일본식 한자말로 분화 복수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형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명사에 S를 붙여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단수 취급이다. 무슨 말이냐? p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원래 뜻이 뭐죠? 고통. 그런데 거기다가 S를 붙였더니 고통들이 될 때가 있죠. 고통들. 그 산모는 그날 밤 여러 번의 고통들이 있었다.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복수가 되겠죠. 근데 pain에 S를 붙였더니 수고라고 쓰인다. 그럼 이거는 단수 취급이 된다 이 말이죠. 취급이다. 즉 많은 수고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두 가지 꼴 주의해야 되는데 뭐냐면 앞에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가 명사의 종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옛날에는 가산명사 하면 형태가 있는 것들, 쉽게 말하면 어떤 형태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보통 명사들을 주로 가산명사로 생각을 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가산명사가 있다. 그 추상적인 개념도 가산명사 있다. 이렇게 복수꼴이 있다 이렇게 했죠. 자, 그 중에 뭐를 예를 들면 effort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effort가 노력이죠. 그럼 노력들 하면 S를 붙일 수가 있는 거야. 이건 가산명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일 많은 노력을 하다 뭐라고 쓰죠? 이때는 make를 쓴다 그랬어요. make 그리고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many efforts를 쓰죠. 많은 노력을 하다. 근데 여기에 지금 payin에 s를 붙이면 이거는 수고라는 뜻이죠. 그리고 의미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복수의 단수예요. 단수 취급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많은 수고하면 many pains예요, much pains예요. 이때는 반드시 much pains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much pains. 근데 많은 수고를 하다 할 때는 동사가 make가 아니라 take임도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take much pains 이렇게 쓰면 많은 수고를 한다는 말이고, make many efforts 하면 많은 노력을 한다는 뜻이고, 비슷한 의미지만 특히 주의해서 기억할 아주 중요한 문법적 차이를 보이는 두 경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명사에 s를 붙였더니 의미가 바뀐 단어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 교재를 보시면서 에어에다 s를 붙였더니 거만이 되더라. 또 데미지에 s를 붙였더니 손해배상이 되더라. 또는 매너는 태도인데 s를 붙였더니 예절이 되더라. 컬어에 s를 붙이니까 진용이 되더라. 파트는 원래 부분이죠. 근데 파트에 s를 붙였더니 재능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어떤 명사에 s를 붙여서 의미가 달라지면 단수 취급이 된다. 분화복수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they took much pains. 그들은 많은 수고를 했다. to accomplish work.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또한 there is some manners. 이때는 there is를 쓴 거죠. 그럼 manners가 예절이 되는 거죠. 예절이 있다. to the elder. 연장자에 대한 몇 가지 예절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 네 번째 문제도 중요하죠. 자, 지금 우리는 뭘 배우냐면 복수꼴인데, 명사는 복수꼴인데 단수 취급이 되는 명사를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먼저 학문명 같은 것, 두 번째 형용사에 s를 붙여 명사가 된 것, 세 번째 명사에 s를 붙였더니 의미가 바뀌는 분화복수형 이렇게 했어요. 자, 네 번째 시간, 거리, 가격, 무게, 표시 명사. 명사들. 자, 이것도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럼 시간, 거리, 가격, 무게 표시의 명사가 뭘까? 자, 교재를 보세요. 거기에 만일 10마일을 영어로 쓰면 뭐예요? 10 miles. 그럼 10마일은 먼 거리다 할 때 10 miles를 주로 썼다면 is를 쓸까? are를 쓸까? 그럼 우리가 10마일은 멀다, 길다 할 때 일일이 10마일을 간 게 아니고 단위적 개념이에요. 10마일은 100마일은 이렇게 썼으니까 이건 복수적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시간, 거리, 가격, 무게 표시의 명사는 복수꼴로 쓰여도 단위적 개념이니까 단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is를 썼죠. 또 밑에 10년은 길다. 그럼 10년을 일일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 years 다음에 is를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is a long time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시간, 거리, 가격, 무게 명사라 할지라도 실질적 개념을 나타내는 실질적 복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복수 취급이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 문제가 바로 이거였죠. 자, 10년은 is를 쓸까, are를 쓸까, 길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10년을 쓰고 10년이 has를 쓸까, have를 쓸까, past since I came here. 자, 이렇게 썼다고 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럼 위에서는 10년은 길다. 그럼 이 10년은 일일이 간 세월이 아니고 분명히 단위적 개념이다. 따라서 단수 취급이 되니까 10 years is a long time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죠. 근데 밑에 보니까 10년이 흘러갔다. 내가 여기에 온 이래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10년이 흘러갔다는 것은 10년이라는 세월이 실질 경과를 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경과했다 이 말이니까 이럴 때는 실질 복수의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수 취급이 아니라 따라서 복수 취급이 된다. 그래서 10 years have passed를 쓰는 게 맞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저거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복수 꾸리면서 단수 취급이 되는 경우들을 이제 정리를 했죠. 자, 그러면 첫째는 단수 꼴인데 복수 취급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복수 꼴인데 단수 취급이 되는 경우,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교재 181페이지 중간에 즉 단수 복수형을 쓸 때 주의할 명사들이 있다. 단수 복수형을 쓸 때 주의할 명사 있는데 무슨 명사 주의가 될까? 첫째, 짝의 명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말이죠. 짝의 명사들. 그러면 짝의 명사들, 예를 들어서 교재를 보시면서 정리해 보죠. 페어런스, 부모들이죠. 시저스, 가위를 말하죠. 슬랙스, 바지를 말하죠. 스니커스, 운동화를 말하죠. 샥스, 양말을 말하죠. 그로브스, 장갑을 말하죠. 그라시스, 안경이고, 부스, 부츠고, 찹스틱스, 젓가락 또는 거기에 포아이어스, 집게 또는 통자하면 긴 젓가락을 말하죠. 또는 트위저스, 쪽집게. 자, 어쨌든 이런 단어들이 있다. 이것은 짝을 이루겠죠. 그럼 이 짝을 이루는 명사는 단수 취급일까? 자, 복수 취급일까? 짝을 이루는 명사는 단수 취급일까? 복수 취급일까?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니까 만일 my, 자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고 is를 쓸까 are를 쓸까 at home, 나의 부모님이 집에 계시다. 그럼 단수의 복수예요. 당연히 두 분이니까 이건 당연히 누가 봐도 당연이다. 당연 복수다 이렇게 되겠죠. 복수다. 그래서 짝의 명사는 당연 복수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만일 이런 걸 생각해봐요. 자, 그림으로 그려서 자, 내 안경이 테이블에 있어요. 그러면 내 안경이 테이블에 있다. 단수로 봐야 돼요? 복수로 봐야 돼요? 안경은 하나잖아요. 이건 단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짝의 명사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짝의 명사가 떨어져 있든 붙어 있든 짝의 명사는 항상 복수 취급으로 일단 간주를 하게 되겠어요.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my parents are at home 이렇게 쓴 것이고 my glasses are on the table 이라고 정리를 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상호 의미의 명사. 상호적 복수명사. 이 상호적 복수명사 뭐냐면 이것은 관용적 표현들이에요. 표현들인데 무슨 말이냐면 의미상 늘 S가 필요하다. 의미상 늘 S를 첨가해야 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상호 의미의 복수명사는 뭘까? 거기 보시면 알 수 있죠. 친구가 되다를 make a friend라고 쓸까? make friends라고 쓸까? 적어도 친구는 두 사람 이상 있어야 되니까 make friends. 또 악수하다를 shake a hand라고 쓸까? shake hands라고 쓸까? 당연히 손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shake hands라고 쓰겠죠. 또 change a car라고 쓸까? change cars. 차를 갈아타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두 대 이상 있어야 갈아타니까 change cars. 이렇게 쓰겠죠. 교대하다도 take turns. 또는 사이 좋다도 be on good terms. 그래야 사이가 된다 이 말이죠. 또는 인사를 교환하다 할 때 exchange greetings. 또는 안부를 묻다 할 때 give one's regards. 또 다음과 같이 자리를 교환하다 할 때 exchange seats. 이런 것들은 상호적 의미 때문에 당연히 S가 붙는다. 그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건 뭐 별로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182페이지 예문. I want to make friends. 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with you, 너와. 또 please give my regards to your family. 당신 가족에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 라고 정리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또 다음 세 번째 문제. 단수 복수형을 할 때 가장 주의할 문제는 세 번째 사항이 되겠어요. 즉 복수꼬리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 반드시 단수가 된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복수꼴의 명사라도 다른 명사를 수식하면 단수가 된다. 자, 그 예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보는 게 효과가 있겠죠? 자, 그는 10살이다를 영어로 썼어요. 뭐라고 써야 돼요? He's 10 years old.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는 10살 된 소년이다를 만약 쓰면 He is 10살 된을 여기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소년을 쓰는 거야. 그럼 지금 10살이란 세 단어가 한 단어가 됐기 때문에 하이픈을 연결해요. 그럼 여기는 10. 원래는 years였죠? 그리고 old. He's a 10 years old boy.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명사 덩어리는 이제 형용사가 됐으니까 따라서 반드시 복수의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s를 떼버린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복수꼴의 명사가 다른 명사 앞에 쓰일 때는 반드시 단수가 된다. 근데 거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것은 바로 밑에 표현이죠. 그 주의해서 살펴보죠. 자, 그는 키가 7피트다. 어떻게 써야 돼요? He's 7 foot의 복수가 feet이죠. 7 feet tall. 그는 키가 7피트예요. 근데 그는 7피트 극의 선수다. 만약 이렇게 쓰면 역시 마찬가지로 he is a 7피트 크기의 플레이어죠. 선수다. 자, 이렇게 쓰는데 그럼 7피트 크기의 하려면 하이픈을 붙이고 7. 자, 원래는 피트죠. 푸트의 복수가 톨. 근데 이 단어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단수화되라. 근데 원래 s를 띄워버리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fit이 뭐의 복수예요? foot의 복수니까 7 foot tall player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단수 복수를 쓸 때 주의할 명사는 세 가지 꼴, 짝의 명사는 복수 취급이다. 그 다음 상호 복수 명사는 의미상 s가 꼭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복수꼴의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면 반드시 단수가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사의 복수형 형태와 주의사항을 정리한 셈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사항. 자, 명사의 격에 관해서 정리해보죠. 명사의 격. 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가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주어 역할, 보호 역할, 목적어 역할, 물론 전사 목적어 되겠죠? 목적어 역할 또는 동격어 역할, 소유어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자, 명사가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나 전사의 목적어나 동격으로 쓰일 때는 명사를 어떻게 써요? 명사 그대로 사용을 한다. 그렇죠? 탐은 하면 주어가 되고, 나는 탐을 하면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또 그는 탐에게 이렇게 쓰면 이거는 전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또 미국 친구인 탐은 이렇게 하면 동격어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탐이란 단어를 주어나 목적어나 전사의 목적어나 아니면 동격어로 쓸 때는 영어나 우리말은 뭐 을에게 이런 조사를 붙이지만
영어는 다 탐이라는 단어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명사를 그대로 써요. 근데 문제는 명사의 소유격은 다르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사의 격에서는 요거를 배우게 돼요. 즉 명사의 소유격 형태를 어떻게 만들까? 요거를 주의해서 기억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명사의 소유격은 어떻게 만들까? 그럼 이거는 이 명사를 두 가지로 나누죠. 생물 명사대와 무생물 명사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소유격은 우리말로 뭘 붙이죠? 의를 붙인다. 그러면 자, 영어에서는 과연 어떻게 붙이는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만일 탐의 책이라는 말을 써보는 거예요. 탐의 책. 자, 영어로 써보라. 그럼 영어도 탐이라는 말을 쓰고 책이라는 말을 여기다 써요. 그러면 의자를 붙여야 되는데 이 의자가 어포스트로피 s가 된다. 따라서 우리말처럼 영어의 소유격도 명사 뒤에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소유격 된다 이 말이죠. 물론 복수 때 그 소년들이 가방들 만일 이렇게 쓸 때 그 소년들이 더 보이스가 복수예요. 그리고 가방들이 맥스죠. 이렇게 쓰면 그 소년들의 하는 말은 더 보이스에 어포스트로피 s를 써야 되는데 s로 끝났으니까 어포스트로피만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읽을 때는 물론 is를 붙여서 the boys bags 이렇게 읽게 되죠. 어쨌든 소유격을 만들 때 생물 명사의 소유격은 우리말처럼 명사 뒤에다 우리말은 의를 붙이고 영어는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더라. 이게 기본이죠. 그럼 교재를 보시면서 생물 소유격에 관한 문제는 정리가 됐죠. 물론 그게 참고로 근대적 이름의 고유명사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생물 명사의 소유격이 되는데 자, 요 생물 명사의 소유격을 쓸 때 다음 페이지에 주의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죠. 무슨 말이냐면 복합명사 나왔다 만일 자, 복합명사 때 그럼 복합명사라는 개념이 뭐냐면 my father in law를 썼다. 그럼 father in law가 뭐야? 법률상 아버지니까 장인도 되고 시아버지 되겠죠. 어쨌든 나의 장인, 나의 시아버지의 모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의자는 어디다 붙일까? 그럴 때 여기는 my father 밖에 없지만 이렇게 복합명사는 마지막에 어포스트로피를 붙여주게 돼요. 복합명사는 마지막에 어포스트로피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주의할 게 개별 소유냐 공동 소유냐 자, 이걸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만일 탐과 묘리가 있어요. 탐은 묘리. 여기도 탐과 묘리가 있죠. 그럼 만일 위에서 탐과 묘리의 신발을 써봐요. 그럼 신발이 슈즈죠. 슈즈인데 탐과 묘리의 그럼 어떻게 우리말로 보면 탐과 묘리 했으니까 어포스트로피를 뒤에 찍었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왜냐하면 탐과 묘리가 공동으로 신는 신발이 되어버려요. 틀리죠. 그래서 이때는 개별 소유를 나타낼 때는 영어는 각각에다 어포스트로피를 찍어줘요. 근데 만일 탐과 묘리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탐과 묘리 학교를 쓰고 싶다. 그럼 이때는 이 둘이 공통적으로 소유했을 때는 마지막에 어포스트로피를 붙인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생물 소유격에서 복합명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개별 소유, 공동 소유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183페이지에
이제 무생물 명사는 소유격을 어떻게 쓸까 생각해보죠. 자, 그러면 생물 명사의 소유격이 전부 정리가 됐으니까 다음은 무생물 명사의 소유격을 생각해보세요. 무생물 명사의 소유격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책의 표지를 영어로 써보는 거야. 그 책의 표지. 그럼 우리가 흔히 그 책은 더 북이고 표지가 카버예요. 그럼 The Book's Cover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 근데 무생물은 이런 어포스트로피스의 소유격을 일단은 안 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쓰냐? 완전히 바꿔 써야 돼요. The cover of the book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비로소 그 책의 표지라는 말이 된다. 그럼 무생물 소유격을 표시할 때는 불편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뒤에 소유격이 뒤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사 of를 써서 소유격 명사를 뒤로 보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단 무생물이라도 어포스트로피스를 쓰는 경우가 그래도 많다. 어포스트로피스를 쓰는 경우가 많다. 어떤 무생물에 그러냐면 첫째, 자주 쓰는 무생물. 시간, 거리, 가격, 무게 명사가 명사 때 무생물이지만 소유격을 어포스트로피스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령 예를 들어서 하루의 일을 써보자 이 말이죠. 그럼 하루의 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럼 day죠. 의는 여기다 소유격을 그냥 표시하는 거죠. 어포스트로피스 work. 비교적 쉽죠. 그럼 만일 10분의 휴식이다. 그러면 10분이 10 minutes이니까. 그리고 휴식, rest, break 이렇게 쓰는데 그럼 여기에 10분의 어포스트로피스니까 어포스트로피만 표시를 하죠. S로 끝났으니까 10 minutes is rest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비교적 무생물이라도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몇 개 더 연습을 해보세요. 자,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자, 거기에 15마일의 러닝. 그러면 15 miles is 역시 어포스트로피 표시해서 러닝. 그런데 1톤짜리 할 때는 짜리를 붙이죠. 우리말도 1톤짜리 돌 이렇게 말하죠. 1 tons weight up. 그래서 무게를 나타낼 때 짜리는 weight up이고 가격을 나타낼 때 짜리는 worth up이에요. 그래서 만일 1,000원짜리 공책 할 때는 1,000 wons of notebook 이렇게요. worth of notebook 이라고 쓴다 이 말이죠. 어쨌든 시간, 거리, 가격, 무게 명사 소유격을 표시할 때 어포스트로피 s다. 그래도 비교적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예문을 보면 we finished. 우리는 마쳤다. 하루의 일을 a day's work. just now 방금 이렇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내 사무실은 my office is at 10 minutes walk from here. 여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10 minutes walk이 걸어서 10분 거리가 되죠. 그러면 소유격 표시는 비교적 쉽게 되는데 이 무생물 중에 관용적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어포스트로피스를 쓴다. 근데 이 관용적 표현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역시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에런스 위스엔드를 쓰면 사람이 재치의 끝에 있다 해서 당황한이라는 말로 번역해요. 에런스 위스엔드 당황한. 그 다음 에런스 핑거지즈 엔드 하면 손가락 끝에 있다 해서 노란다, 익숙하다 이런 개념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for God's sake 제발 by your hair spreads 머리카락 넓이 차이로 그래서 간발의 차로 이렇게 돼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within a stone's throw 엎어지면 코달거리에 아까 우리가 내 사무실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할 때는 my office is at을 썼죠. 왜냐하면 대개 걸어가면 10분 거리에 정확한 지점이 되는데 엎어지면 돌다울 거리에 할 때는 at을 쓰면 틀려요. at a stone's throw가 아니라 within을 쓴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지 절대 돌 던져서 딱 그 지점에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within을 써야지 at을 쓰지 않는다. 그걸 주의해서 표시를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to one's heart's content 마음껏. 자, 그럼 거기에 예문을 보세요. My school is within a stone's throw from here. 우리 학교는 여기서 엎어지면 코다리거리에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무생물 소유격을 어포스트로피 S로 표시하는 경우를 정리해봤죠. 자, 이제 소유격은 이렇게 해서 형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소유격의 주의할 형태인 주의사항은 184페이지에 다음 경우죠. 자, 1번 독립소유격. 독립소유격. 자, 독립소유격이란 소유격이 독립을 한 게 아니고 소유격 혼자 쓰는 거야. 쉽게 말해서 camera is Tom's. 소유격 뒤에 명사 없이 쓰는 걸 독립소유격이다 이렇게 쓰죠. 물론 대명사는 안 되겠죠. 이렇게 혼자 쓰는 경우가 없는데 명사는 소유격 뒤에 명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럼 언제 생략할 수 있을까? 첫째, 거기에 반복되는 명사가 올 때 This camera is Tom's 이렇게 쓰겠죠. 또 그리고 건물이 올 때 My uncle's 하면 내 아저씨 떼이고 또 마법사면 이발사가 되고 이발사 가게니까 이발소죠. 세인트 소피아 사면 성 소피아 사원이 되고 이런 개념이죠. 독립소유격은 명사 어포스트로피 SD에 명사를 생략하는 경우인데 주로 반복되는 명사가 오거나 건물이 올 때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다음은 이중소유격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중소유격. 하나의 명사 앞에 소유격을 두 개 쓸 수 없다. 이런 개념이죠. 그게 이중소유격이야. 이중으로 소유격을 쓰는 건 틀린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이중소유격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명사 앞에 동일 한정사를 반복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한 명사 앞에 동일 한정사를 반복시키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무슨 말이냐? 나의 그 책을 영어로 쓰면 우리말은 말이 되죠. 근데 영어로 my the book 이렇게 쓰면 틀린다. 왜냐하면 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관사 이거는 같은 한정사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한 명사 앞에 같은 한정사를 둘 쓰는 건 틀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쓰냐? 나의 그 책을 my the book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the book을 앞에다 쓰고 of mine을 뒤에다 써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이중 소유격이라 부르게 되죠. 소유격이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서 영어에서는 한 명사 앞에 동일 한정 수익사인 소유격, 지사, 관사, 부정사 이런 것들을 함께 쓰지 못한다. 그럼 나의 약간의 책도 my some books가 아니라 some books of mine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탐의 그 책도 Tom's the book이 아니라 the book of Toms라고 쓰게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중 소유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정사에서도 또 한번 정리를 해요. 그 다음 1번 일반적 소유격과 이중 소유격의 차이는 뭘까? Tom's picture 하면 탐의 그림, 이건 탐이 그린 그림, 탐을 그린 그림, 아니면 탐이 소유한 그림 등의 많은 뜻이 있지만 picture of Tom's 하면 탐 소유의 그림만 의미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가 하면 I met my friend. 나는 내 친구를 만났다. 우리가 내 친구를 my friend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중 소유격으로 써야 되겠죠. I met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한 명을 만났다. 학교 가는 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 C번을 보세요. 사람의 성질을 같은 의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 앞명사가 of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옛날 표현인데 이제 가끔 책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She's an angel of girl. an angel of girl이 뭐냐? 그러면 한 소녀의 천사가 아니라 천사 같은 한 소녀다. 이런 개념이죠. The old goat of a bill 하면 한 빌의 늙은 염소가 아니라 그 늙은 염소 같은 빌이다. 이런 말임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사람의 성질을 표현하는 방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서 그럼 소유격 주의할 형태에서 독립소유격, 이중소유격, 그리고 사람의 성질을 표현하는 경우 이렇게 정리하면 소유격 표현은 소유격의 형태와 그 주의사항만 정리해 두시면 이제 전부 정리가 된 셈이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명사의 기타 사항과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